한국 기업의 독일 시장 진출, 대표사무소, 상업대리인, 사업장, 지점 또는 GmbH? 제1편. 독일에서 첫 영업활동을 시작할 때 어떤 구조가 적합할까? 독일은 많은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독일 자체가 큰 소비시장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EU,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술, 제조, 유통, 자동차, IT, 의료, 식품, 화장품,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은 한국 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현지 고객이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독일 또는 유럽 내 영업망 구축이 가능한지, 현지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지, 나중에 독일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 대표사무소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익숙한 개념일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이 표현이 하나의 독립된 법적 회사 형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명칭보다 실제 활동 내용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대표사무소라고 부른다고 해서 법적, 세무적으로 자동으로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시장에 진출할 때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 시장 조사, 독일 내 자체 사업장 없는 대표 활동, 독일 내 외부 상업대리인 또는 대표 파트너 활용, 비독립 사업장, 비독립 지점, 한국 모회사의 독립 지점 등록, 한국 모회사의 경제적으로 종속된 독일 GmbH 자회사.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일 GmbH 자회사. 이러한 구조들은 실제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기업이 처음에는 시장조사만 진행하고 이후 독일 내 상업대리인을 활용하다가 독일 내 자체 사무소나 직원을 두고 나중에는 독일 지점 또는 독일 GmbH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1. 순수 시장조사, 독일 내 자체 사업장 없는 대표 활동. 가장 단순한 형태는 독일 내에 아직 자체 조직을 두지 않고 시장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한국 회사가 독일의 다음과 같은 구조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내 사무실 없음, 독일 내 사업장 없음, 독일 내 지점 없음, 독일 내 고정된 조직 없음, 독일 현지 직원 없음. 전형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조사, 박람회 참가, 고객 미팅, 유통 파트너 또는 거래처 탐색, 제품 설명 및 프레젠테이션, 가격, 경쟁사, 수요 분석, 한국에서 독일로의 단기 출장. 예를 들어 한국 본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서울, 부산 또는 다른 지역에서 독일로 출장을 와서 고객을 만나고 박람회에 참석하고 잠재 거래처와 상담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은 여전히 한국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독일에는 별도의 주소, 사무실, 지점,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일 내 자체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가 독일에서 바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순수 시장조사 단계가 독일 내 고정된 영업 조직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회사가 독일에 고정된 사무공간, 직원을 두거나 독일에서 지속적인 영업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독일 내 외부 상업대리인 또는 대표 파트너 활용. 두 번째 방법은 한국 회사가 독일에 직접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독일 내 외부 파트너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형태일 수 있습니다. 독립상업대리인 독일 유지 또는 GmbH 영업대 행사 비즈니스 개발 파트너 한국 기업을 위한 독일 현지 대표 파트너. 이 경우 독일에서 직접 활동하는 주체는 한국 회사 자체가 아니라 독일에 있는 독립된 파트너입니다. 이 파트너는 한국 회사를 위해 시장조사, 고객 연결, 영업 지원 또는 상업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독일 상법상 상업대리인, 즉 한델스페트레타. 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다른 기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중개하거나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또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유지나 GmbH도 원칙적으로 한국 회사를 위한 상업대리인, 영업대행사 또는 대표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 기업에게 매우 실용적입니다. 독일의 바로 사업장, 지점 또는 GmbH를 설립하지 않고도 독일 시장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모 회사. 독일 상업대리인, 독일 대표 파트너에게 위임. 시장조사, 고객 발굴, 영업지원, 거래처 연결 수행. 이 방식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한국 회사는 독일에 직접 조직을 만들기 전에 고객 반응, 영업 가능성, 시장성,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 파트너가 단순히 고객을 소개하거나 미팅을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한국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을 최종 결정하거나 사실상 한국 회사의 독일 사무소처럼 활동한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일 세법상 고정사업장 또는 상임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독일 파트너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독립 사업장, 비독립 지점. 세 번째 단계는 한국 회사가 더 이상 단순히 출장이나 외부 대리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내에 자체적인 고정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한 대표 활동이나 시장 조사를 넘어서 독일 내에 지속적인 현지 조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비독립 사업장 또는 비독립 지점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내 사무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공간 독일 내 사업 주소 한국 회사를 대표하는 현지 담당자 독일 내 지속적인 영업활동 독일 내 직원 독일에서 고객 관리 독일 전화번호, 명함, 현지 홍보자료 한국 모 회사의 이름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독일 내 활동. 이러한 독일 내 조직은 아직 별도의 독일 법인이 아닙니다. 즉, 독일 GmbH가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모 회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독일에서 영업신고와 세무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 실제 영업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독일 법인 아님 독립된 법적 인격 없음 독일 GmbH 아님 독일 법인으로서 별도 책임구조 없음 독립지점으로 상업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음하지만 영업신고와 세무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실무적으로는 이 단계가 대표사무소 단계의 연장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회사가 독일 시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현지에서 좀 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한국 직원 또는 대표자의 독일 체류와 활동. 한국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는 한국 본사의 임직원, 대표자 또는 가족관계자가 독일에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가끔 독일로 출장을 와서 고객을 만나고 박람회에 참석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곧바로 독일 내 사업장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한국 모 회사의 독일 독립지점. 네 번째 형태는 한국 모 회사의 독일 독립지점입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독일 GmbH가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주체는 여전히 한국 모 회사입니다. 독일 지점은 한국 회사의 일부입니다. 비독립 사업장과의 차이는 조직적 독립성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독립지점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내 자체 책임자 또는 지점장. 독일 내 사무실. 독자적인 시장 활동. 자체 회계 또는 조직적 구분. 일정한 의사결정 권한. 독일 내 은행 계좌. 속적인 독일 내 영업활동. 독립지점은 독일 상업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신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독립지점은 독일 GmbH와 달리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닙니다. 즉, 독일 지점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책임의 최종 주체는 한국 모 회사입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가 독일에서 직접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은 경우, 아직 독일 GmbH를 설립하고 싶지는 않은 경우, 하지만 단순 대표사무소나 비독립 사업장보다 더 명확한 독일 조직이 필요한 경우, 독립지점은 대표사무소보다는 강하고 비독립 사업장보다 조직적으로 명확하지만 독일 GmbH처럼 별도 법인은 아닙니다. 5. 한국 모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독일 GmbH 자회사. 독일 시장을 장기적으로 공략하려는 경우 많은 한국 기업은 독일 GmbH 설립을 선택합니다. GmbH는 독일의 대표적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입니다.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독일의 유한회사 또는 법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한국 모회사는 독일 GmbH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일 GmbH의 유일한 주주는 한국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 독일 GmbH의 단독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GmbH는 한국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독일 법인입니다. 이 점이 독일 지점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독일 지점의 경우 법적 주체는 한국 회사입니다. 독일 GmbH의 경우 새로운 독일 법인이 생깁니다. 독일 GmbH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독립된 법적 인격, 자체 대표이사, 즉 게세프트퓨러, 자체 세무번호, 자체 회계, 자체 재무제표 자체 계약 체결, 자체 은행 계좌, 독립된 책임 구조. 여기서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독일 GmbH가 모회사의 종속적 인지, 독립적 인지 구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GmbH는 항상 독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비독립 GmbH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GmbH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조직적, 기능적으로 한국 모회사에 강하게 종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독일 GmbH가 한국 모회사의 제품만 판매함. 독일 GmbH가 한국 본사의 유럽 영업조직 역할만 수행함. 독일 GmbH가 독일 내 고객 지원과 마케팅만 담당함. 정관상 사업 목적이 좁게 설정됨. 경제적으로 대부분 한국 모회사와 연결되어 있음. 이 경우 독일 GmbH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모회사의 독일 영업자 회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능한 사업 목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모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독일 및 유럽 내 판매, 마케팅, 고객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이 형태는 독일 GmbH가 주로 한국 모회사의 현지 영업 또는 서비스 조직으로 기능해야 할 때 적합합니다. 6.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일 GmbH 자회사. 여섯 번째 형태도 독일 GmbH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지분율이 아니라 독일 GmbH의 사업 목적과 실제 영업 범위입니다.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일 GmbH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 고객 확보, 자체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제3자를 위한 영업활동, 수입 및 수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한국 모회사 제품 외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취급, 독일 또는 유럽 내 별도 사업 확장. 가능한 사업 목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의 판매, 유통, 수입 및 수출, 컨설팅, 마케팅, 중개 및 서비스 업무의 제공, 그리고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 이 형태는 독일 GmbH가 단순히 한국 모회사의 판매 대행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일 또는 유럽에서 자체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은행, 고객, 거래처 입장에서도 이러한 독일 GmbH는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현지 회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GmbH 설립 시 사업 목적이 중요한 이유. 독일에서 GmbH를 설립할 때 공증인은 회사의 기본 구조를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는 누구인가? 한국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가? 회사의 사업 목적은 무엇인가? 독일 GmbH가 한국 모회사만을 위해 활동하는가? 독일 GmbH가 다른 고객을 위해서도 활동할 수 있는가? 순수 영업법인인가? 아니면 더 넓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가? 대표이사는 누구인가? 한국에서 대표자를 파견할 것인가? 독일 내 현지 대표자가 필요한가? 대표권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독일 GmbH를 한국 모회사에 강하게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더 넓게 운영할 것인가? 특히 사업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좁은 사업 목적은 독일 GmbH가 한국 모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만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은행 계좌와 실무상 대외 신뢰도. 독일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중요한 실무 문제 중 하나가 은행 계좌입니다. 비독립 사업장이나 독립지점의 경우 은행은 보통 한국 모회사를 자세히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등기부, 정관, 주주 관련 자료, 대표권 증명, 번역문, 공증 또는 아포스티요, 실제 수익자 확인 자료. 한국 문서를 독일 은행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일 GmbH는 은행 입장에서 구조가 더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상업등기부 등록번호, 독일 회사 주소, 독일 정관, 독일 GmbH의 대표, 명확한 주주구조, 독일 세무등록.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서 장기적으로 고객계약, 직원 채용, 현지 영업, 은행 거래를 계획한다면 GmbH가 실무적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가족관계자 채용 및 블루카드. 한국 기업이 독일에 진출할 때 한국 직원, 임원 또는 가족관계자를 독일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고용관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사항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상 필요성, 현실적인 직무 내용, 해당 직무에 맞는 자격, 시장에 맞는 급여 수준, 실제 근무 수행, 정식 근로계약서, 올바른 급여 처리, 사회보험 신고,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 허가, 가족관계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없거나 급여가 비정상적이거나 회사 운영상 필요성이 부족하면 형식적인 고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